마카파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카파가 생각하는 택시의 욕심라는 주제로 떠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 팔이 완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택시 5년차이며 택시 주제로 유튜브를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택시에 대해 좋은 점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점이 생기기도 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2년이 그리고 이미 변하고 있는 택시 문화가 기왕이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욕심을 이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굉장히 매우 몹시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택시 부재 관련입니다. 솔직히 엄청난 속도로 택시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안 풀리고 있는데요. 바로 택시 부재입니다. 저는 택시 부재 해제 관련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5년 전과 현재는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다르게 변했습니다. 주 52시간 도입부터 시작하여 틈만 나면 쉴 수 있게 하는 임시공휴일도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새벽까지 늦게 일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 경험상 그래요. 대한민국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굳이 다른 규제가 풀리는데 정작 쉬는 날 자유가 아직까지도 묶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재는 3부제에 더 부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성남 옆인 경기 광주나 용인은 부재가 없습니다. 부재를 풀면 택시가 다 죽는다. 남들보다 빨리 향냄새를 맡는다. 차량 정비가 안 된다. 이런 핑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경기 광주랑 용인 택시기사가 사망률이 높고 정비가 안 되어서 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택시 기사님들의 가장 관심사인 부재 관련 부분도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이슈가 터지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요. 이번 가짜 2800cc 사건도 그렇고요. 아무튼 부재 해제 관련해서 모든 기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재 해제된다면 무리하게 일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날에 무조건 쉴 것 같아요. 특히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요일 같은 경우 말이죠. 그리고 행정적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말은 공무원 일거리인데요. 부재 까고 운전하는 민원이나 조 바꾸는 민원 등등 공무원 일거리가 줄어들고 다른 일거리로 택시에 대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법 관해 택시나 불법 콜뛰기 단속 등등이요. 이게 제 첫 번째 욕심입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업계에 바라는 욕심. 솔직히 말해서 택시기사분들이 어느 정도는 모빌리티 업계와 같이 가려는 분도 많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택시 타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고 후 약 한 달 정도 택시 타고 다녔는데요. 정말로 이제는 택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없는 택시로 변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택시콜은 거리 제한이 있는 콜이 없는데요. 이건 마치 지금 안 고치면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강제콜 이런 거 솔직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콜 하나로 택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K택시 승차 거부 없음. 제가 일하는 업계에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손님 픽업지 거리 제한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택시는 사업입니다. 땅 파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콜인 퀵이나 화물, 대리, 심지어 배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젠가는 거리 제한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완벽한 모빌리티가 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거리 제한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숙제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콜 취소에 대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 픽업은 항상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좀만 늦어도 기다려주지 않고요. 거의 도착할 때쯤 취소하는 사람도 많고요. 택시 어플에 택시 위치가 나와도 기사님 어디세요? 라는 전화가 아직도 옵니다. 심지어 도착해도 안 나오는 손님도 많고요. 수많은 영업 손해가 있어도 손님에 대한 손해는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도 이득은 모빌리티 업계이지 택시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미비하다는 거죠. 이게 제 소박한 두 번째 욕심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협박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사업권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한다고 협박하는 조합은 우리 택시 조합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임기 끝났으면 빨리빨리 이사장이든 조합장이든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 보험 관련. 우리 택시는 무조건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고 많이 나는 사람 때문에 보험료 할인되는 속도보다 상승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10번 사고 나면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절대적으로 갱신 안 됩니다. 제 지인도 그랬고요. 차 뽑자마자 1년 만에 차 팔고 평생 차를 못 타고 있어요. 이 문제는 몇 년 전 뉴스에 나올 만큼 이슈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택시 기사가 나이 제한으로 퇴출 당하는 것보다 80세가 65세보다 운전을 잘하면 퇴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택시는 운전직입니다. 군대에서도 운전병이 운전을 못하면 군생활 내내 배차 안 해줍니다. 택시 또한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고 많이 내서 다른 보험사처럼 갱신이 안 될 정도이면 갱신을 안 해줬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제보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1년에 수십 번 사고 내는 사람은 보험 갱신을 안 해주고 퇴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보험은 일반 보험과 공유를 해줬으면 합니다. 공제보험 말고 일반 보험으로 갈 때 어려운 점이 사고 또는 무사고 정보를 공유를 안 해줘서 못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랑 사고 나면 골치가 아프다는 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최근에 겪고 있는데요. 그만큼 택시 공제가 말도 안 되는 과실 비율을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 또한 국토부나 금감원이 강력하게 나서서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택시만 보면 치가 떨릴 겁니다. 항상 인터넷에 구설수가 나올 것이고요. 우리 업계가 그만큼 이미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돼서입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2021년부터 해결 좀 되었으면 하는 마카파의 욕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